국내 5대 금융지주의 1분기 실적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겁니다. 김보미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5대 금융지주의 1분기 합산 순이익은 5조 3,127억 원, 또 사상 최대치입니다. 가계대출 규모는 줄었지만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이익 개선이 은행 실적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핵심 지표인 순이자 마진은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다져놨던 비은행 계열사들이 호실적을 거둔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증권사들의 실적이 미끄러졌지만 카드와 캐피탈, 보험사 등에서 이를 만회한 겁니다. 개별사로는 KB금융이 근소한 차이로 신한을 앞지르며 1위 자리를 지켰고 이어 하나, 우리, NH농협금융 순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금융지주의 실적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기업 대출 위주의 견조한 증가세랑 금리 상승에 따른 마진 개선으로 1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연간으로도 계속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경기 침체 우려, 신용대출 수요 감소 등이 우려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금융주의 경기 민감도가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는 점에서 실적에 타격을 주긴 힘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오늘 KB와 신한, 우리 하나금융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평균 1.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실적 발표 이벤트가 끝나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금융주의 호실적 분석합니다. 경제부 전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호실적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예상됐던 결과 아닙니까? 네, 예상되는 결과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사실 올 들어서 은행권 가계대출이 넉 달 연속 줄면서 금융지주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금금리는 조금 오르는 동안 대출금리는 크게 뛰면서 주력 계열사인 은행의 이자이익 증가로 이어졌고 가계대출은 주춤했지만 기업 대출이 늘면서 전체 대출 실적을 방어했습니다. 하나금융을 제외한 KB, 신한, 우리금융 모두 두 자릿수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하며 1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 규모는 이제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순이익 규모가 사상 최대였는데 이 순이익 증가율로 보면 또 그렇지 않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규모와 비은행 계열사 이익이 주춤하면서 성장세는 꺾였습니다. 4대 금융지주 올해 1분기 합산 순이익은 4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 늘었는데요. 1분기 실적이 4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긴 하지만 작년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40% 늘었던 점과 비교하며 성장세가 위축된 것입니다. 지주별로 살펴보면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이 1년 전보다 개선된 실적을 보였지만 성장세는 둔화됐습니다. 특히 하나금융은 은행과 카드사가 1분기 중 특별 퇴직을 실시하면서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고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다만 우리금융만 유일하게 29.6%에서 32.5%로 순이익 성장률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금융은 순이익이 더 성장을 했고 성장률이 더 가팔라졌다 이런 거고.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들이 지금 증가율이 이렇게 좀 둔화된 이런 부분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분기에 이제 가계대출 증가율이 조금 꺾인 부분. 네, 넉 달째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계대출 자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은행의 순이자 마진 이임도 줄어도 이자 이익이 줄어서 그래도 전체적인 규모가 이제 줄어든 거죠.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이번에 왜 이렇게 성장세가 더 가팔라진 겁니까?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은행 부문의 그 이익 그러니까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있고 그게 이제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은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증권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비은행 포트폴리오 부재로 상대적으로 아쉬운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증권 계열사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됐는데요. 최근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수수료 수익이 줄었고 이 때문에 증권사를 가진 다른 금융지주의 비은행 부분은 실적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금융의 경우는 높은
큰 은행 비중이 오히려 금리 인상계 이익 개선으로 온전히 반영이 된 것이죠. 실제 우리금융의 1분기 이자 이익은 2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 1년 전보다 23% 늘며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금융의 이 같은 호재에 힘입어서 실적 발표를 앞둔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몰리면서 52주 신고가를 찍기도 했는데요. 우리금융은 은행주 중에서도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자이익은 다 좋아지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있는데 관건이 사실 비이자이익이거든요. 우리금융이 계속 이제 뭐 자회사 증자도 해주고 증권사도 이제 인수할 거고 하기 때문에 비이자이익도 사실 증가할 개연성이 커서 이자이익이랑 비이자이익이 둘 다 좀 개선될 가능성이 큰 주식이라도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은행하고 증권 말고 다른 사업들은 실적이 좀 어땠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증권 계열사 이익은 줄었지만 카드, 보험, 캐피탈 이런 비이자 이익도 이제 금융 지주 간의 성패를 좌우했는데요. 신한금융 경우는 1분기 신한카드의 순이익이 5% 가까이 늘었고요. 신한캐피탈이 85%나 증가한 1,0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두면서 이제 신한금융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금융 경우에도 그동안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꾸준히 진행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비은행 부문의 순이익 기여도가 이번 분기에 19.3%, 작년에 17% 정도였는데 그래서 20%를 목전에 앞두고 이게 돌파를 앞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의 경우에도 KB증권의 순이익이 50%나 줄었어요. 하지만 KB손해보험의 순이익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면서 그룹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다 이제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은 자연히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배당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1분기 배당을 KB금융하고 신한금융이 합니다. 1분기 분기 배당을 하는데요. 오늘 KB금융은 실적 발표에 앞서서 이사회를 열고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분기 배당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1분기 배당금은 보통주 한 주당 500원입니다. 또 올 초 정기주총에서 분기 배당 정례화를 선언한 신한금융도 이번에 1분기 배당금을 4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당금이 이제 다음 달쯤 지급될 예정이고요. 신한금융은 올해에도 균등한 분기 배당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주주 환원 정책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금융도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지주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은행주는 금리 인상계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지만 경기 침체 우려에 큰 반등이 없이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지주들의 양호한 실적이 계속되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인플레 우려 때문에 경기 침체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기준금리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장기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은행은 실적도 좋고 금리 상승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뭐 다른 섹터 대비 주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확실히 금리 상승기에 수혜주가 금융주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마 금리가 완전히 올라간 시점이 되면은 그때까지는 이제 계속 따라서 오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예금 금리가 뒤따라서 계속 올라주면서 예대 마진이 좀 다시 원위치되는 예전처럼 이렇게 좁아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 순이익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있고 증권가에서는 이제 이게 금리가 올해까지는 오르는데 내년에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에도 올릴 것이냐, 좀 속도 조절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금리 상승이 이제 더 이상 멈춰지면은 이자 이익이 늘어나는 것도 좀 멈추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이제 황금기에 있는 금융주인 걸로 올해까지는 보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증시 부진에도 이자 이익 파워 거셌다. 해시태그는 금융지주 이번에도 역대급 실적 배당주 매력 높이는 금융주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